영국의 시장조사 기업인 입소스에 따르면요. 세계 23개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순위로 과학자를 꼽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직업 가운데 과학자가 당당히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윤태진, 궤도 엑소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과장창의 남이춘 윤태진입니다. 화학을 사랑하고 곱창을 사랑하는 화사 곱창남 궤도입니다. 액체 괴물 줄여서 액괴, 과학궤도 액괴가 있습니다. 엑소와 궤도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예. TMI스럽지만 굉장히 나쁘지 깜찍한 않았어요. 인사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예. 과학자가 신뢰도 1위를 차지했대요, 우리나라도. 네. 오, 이거 두 분 굉장히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신뢰하는 직업? 신뢰 아니고 신뢰. 신뢰. 신뢰하는 거 아니고. 아, 신뢰라고 했나요? 아, 굉장히 신뢰했네요. 네. 예. 신로이. 신뢰. 신로이. 오이. 신뢰도. 예. 신뢰도. 신뢰. 오늘 예. 과학장과 과학장이네. 자, 과장창. 오늘 예. 과장창과 함께할 초대 손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화학연구원 송창은, 오동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출연연에서 오시기 쉽지 않은데. 와. 아니 어떻게 우리 과장창을 찾아주게 발걸음하신 건가요? 지금 약간 억지로 오신 표정이에요. 사실 억지로 왔습니다. 아 진짜 위에서 시켜서 온 거예요? 옆에 계신 저 검열하고 계신 분이 시켜서. 아. 이거다 이거 딱. 야, 갈 사람 해갖고 네. 마지막에 1번부터 하나 둘 해갖고 마지막에 번호 못 부르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게임을 타셨나 보네. 그렇군요. 연습 게임에 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근데 검열자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 거의 뭐 메인 눈으로.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오늘 청문회장입니다. 네. 우선 각자 연구 분야가 예.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씩 본인 전공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엽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환경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제가 최근 이슈화됐던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네, 실제로 젊습니다. 아, 그래요? 40대인데 젊어 보인다. 뭐.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그리고 네, 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가 구현하지 못한 구부릴 수 있고 다양한 색상을 지닌 차세대 유기 페로브스카이트 퀀텀닷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는 화연의 송박 송창은입니다. 썸박. 송박 이분 송박이에요, 송박. 예, 이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목소리 굉장히 구사시네요.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송박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얼굴이 시뻘겋게 예, 지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짤막하게 잘하셔가지고. 홍보해드리. 홍보 네, 시간 송박 드릴게요. 채널. 네, 송박 채널. 저거 송박 채널 인사다. 안녕. 송박 채널 없다고 갑자기 너무 놀란 나머지 채널을 없애셨어요. 채널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말투가 약간 좀 사투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고향이 저- 부산? 네,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네. 오늘 서로 동양이라는 걸 처음. 엑소님 부산 아닙니까? 저 네. 부산이죠. 예. 저도 부산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두 분이 엄청 친하신 거예요. 저는 두 분 진짜 친하신가 봐요. 그때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감도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오늘 그럼 하겠습니다. 부산 세 분이신 거예요, 저희 중에? 좋죠. 삼부산, 삼겹살 세주 한 잔. 남이춘님 서울이잖아요. 네, 뭐 그렇다. 네, 거의 서울. 수도권, 네, 수도권 거의. 수도권 있습니다. 치안거리. 뭐 PD님 작가님 서울 아니세요? 네, 그거 거의 그렇다. 거의 수도권. 수도권 4대 부산 3. 검열하러 오신 분은 연구원님은 대전. 역시 과학의 대전. 과학의 도시. 네. 네. 3부산 4수도권. 네. 자, 예. 좋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국내 유일의 화학 분야 국책연구원이라고 들었어요. 뭐 과장창에 일단 파견에 나오셨으니까 뭔가 네. 임무 하나씩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제가 검열받은 부분이라서 거의 국어책 읽듯이 할 겁니다. 네. 이거. 저희가 화학 네. 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케모포비아라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 화학 물질에 대한 이제 분노, 두려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이제 예. 몇몇 나쁜 회사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학을 좀 제대로 알리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예. 바로 세상은 꿈꾸고
화학은 실현한다. 네, 오늘 안 짰는데 잘 됐어요. 네, 자동차나 비행기 뭐 이런 100년 전에 없었던 물건들을 그 시대 사람들 꿈꿨고 이제 화학이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상은 꿈꾸고 화학은 실현한다라는 주제로 했고요. 저희 이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모아주셔서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 뽑힌 1위 작품이고요. 제 건 참고로 이제 옆에 분이 떨어뜨렸어요. 재미없다고. 뭐였어요? 뭐였어요? 길어가지고 네. 그래 한번 해주시죠. 아닙니다. 기억 잘 안 나요. 캐치프레이즈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저 기억이 안 나는 거 확실히 떨어지면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공감대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구절절.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예. 그랬군요. 좋네요.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좋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화학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님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뭐 방금 전에 이렇게 마지못해 뭐 사다리 샀다고 하는데 진짜 네. 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두 분이 오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외모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네. 목소리도 두 분 다 아니고. 잘생기셨는데. 네. 박사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네. 학위를 받는 순간 얼굴이 똑같아지는 하기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나한테 안 했어. 나한테 안 왔어. 야, 지금 정말 한 거예요? 은근히 학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비슷해지실 이쪽 겁니다. 비슷해요 지금 거의 왔어요 여기. 디펜스를 하는 순간 네, 비슷해지실 저희는 겁니다. 사실 다 똑같아져요. 얼굴이. 아니, 예. 그래서 저기 뭐 학회 가면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네, 맞아요. 다 똑같아. 네. 아니 오동엽 연구원님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궤도님 물고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표정 봤어요? 저를 물면은 저는 무조건 물려요.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저는 약간 서민 중심이기 때문에. 되게 캐릭터가 웃으면서 하나씩 이제 먹이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캐릭터시네. 좋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잘생겼기 때문에. 두 분 다. 전혀 예. 비슷하다 그랬지 못생겼다. 맞아요. 근데 좀 슬프네요. 약간 그 비슷한 그룹에 속하지 않고 싶네요. 아니 잘생기셨는데 왜 그러시지? 자, 그러면 아무튼 두 분이 화학 예. 전도사 역할을 하러 나오신 건데 예. 사실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화학과 연관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소지품의 70% 이상이 화학 제품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재밌어. 괜찮아요. 하시면 예, 돼요. 약간 네. 정극 같은 느낌이다. 편하게 성적이 쓰시면 돼요. 제가 방금 예. 느낀 거 뭐냐면 알아, 나도 느꼈어. 부산 사람이 서울 가시는 거 아니야? 녹음 방송. 나 서울 사람이에요. 하더라고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귀여우시네. 그러니까 너무 깜찍하셔. 지금 오늘 캐릭터 야, 제대로 두 분 다 오늘 살리셨어요. 화학은 제대로 떡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지금 귀여운 분들이 연구하세요. 이렇게 의식주 곳곳에 화학이 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리고 오동엽 박사님께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화학이 없이는 이 방송을 하는 것조차 힘들다. 예, 왜냐하면 뭐 마이크, 대본, 스튜디오 모두 화학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화학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케모포비아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그쵸. 있어서 안 될 일이 생겼고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로 네, 되게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네. 아니 뭐 최근에 영화 엑시트 보면은 거기서 이제 유독가스가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범인도 화학 쪽 종사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마 특허 네. 기술 이전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그쵸. 위험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월급을 제대로 줘야 합니다. 월급을 과학자는 입금을 안 되면은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 오늘 미드에서 화학의 긍정적인 맞아요. 역할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입금이 돼야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교훈을 줘야 돼요 오늘. 지금 예. 지금 옆에 표정이 검열자 안 거의 좋아졌어요. 거의 머리를 쥐어뜯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왜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인 네. 이미지일까? 그래, 근데 이거는 네. 좀 이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과학자 정도 돼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나쁜 뭐 사례도 있지만 사실은 상품 판매 마케팅이 너무 과잉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저널리즘이 과잉이 돼서 화학에 아니면 그런 식품 첨가제, 화장품 첨가제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정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뭐 과장이 되면 개인적으로나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너무 과장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저희 뭐 그런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뭐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제품이나 가령 예를 들면 뭐 카제인 나트륨이 없는 커피 믹스다. 이제 펙틴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잼이다. 뭐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두 물질 다 이제 우유와 그쵸. 과일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학약품을 넣는 줄 알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추가로 넣지 네. 않는 건데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의 역할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넣지 않았을 때 상해서 이제 미생물들이 독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물질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잘못된 인식 아닐까요? 화학약품을 넣은 줄 알아요도 화학약품도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네. 필요하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 화학 대중화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화학이란 말이 붙으면은 갑자기 좀 느낌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근데 네. 화학 커피. 네. 화학 안 좋은 느낌 아닙니까? 화학 네. 커피? 그렇습니다. 화학 우유. 뭔가 독이 들어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오늘 화학 돈가스. 화학 돈가스. 못 먹을 것 같잖아요, 느낌. 네. 살상무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천년 들어가면은 천년? 너무 좋고 천년 먹었냐? 천년. 네, 아니 근데 천연. 진짜로 이게 화학 예를 다른 거는 괜찮아요. 물리학 커피. 네. 느낌이 뭐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왠지. 똑똑한 커피 같은 느낌. 화학 커피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화학 대중화가 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이제 미디어에서 쓰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차근차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분들이 그런 이 안 좋은 인식들을 깨주고 팩트를 또 짚어주려고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화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은 꿈꾸고 화학은 실현한다. 마음은 싫어한다. 근데 요거는 저는 약간 또 재밌는 게 가운데 뭘 넣어도 좀 되는 느낌 아닙니까? 세상을 꿈꾸고 뭐 네. 과학은 실현합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런 게 잘 만든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렇게 나왔을 수도 예. 네. 자, 예. 네. 자, 잠시 후에 화학과 관련된 재밌는 과학 이야기 풀어가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학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예, 자, 우리 궤돈이 오랜만에 홍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홍보할 거. 예, 홍보 그냥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과학 커뮤니케이터 되고 싶으시죠? 네.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시작됩니다. 바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과학용어 강원자, 과학 퍼포머, 과학 크리에이터, 과학 저술가, 과학 만화가, 과학 스토리텔러 등 6개의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 30명씩 뽑아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와. 10월 28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하니까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배너 보시면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과학을 놀이산업이나 여행상품으로 만드는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사이테인먼트라고 과학관이나 지자체처럼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지원하는 건데 평소 만들어보고 싶었던 여행 경로나 놀이 아이템 공간들에 대한 걸 해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11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네, 홈페이지에 10월 예. 28일, 11월 1일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예. 네. 자, 그럼 진짜로 화학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온갖 물질의 합성과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그 모든 순간과 공간이 화학으로부터 왔단 사실, 하물며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마저 너 나랑 케미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곤 하잖아요. 화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과장창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콜라보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오동엽, 송창은 연구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우리 시작부터 가보도록 하죠. 화학의 기원, 출발점은 어디로 보면 좀 좋을까요? 어린 시절 저희 사춘기 때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고대인들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 그래서 뭐 탈레스가 이론 소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 소설, 그리고 뭐 5원 소설, 그리고 점점 이제 현대로 갈수록 철학적인 것에서 좀 더 실존주의적인 것, 그리고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118개 원소가 분류되고 이것의 화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뭐 화학이 발전한 것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연금술 있잖아요. 연금술이 솔직히 그때 당시에 말이 안 됐는데 그걸 통해서 화학이 되게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연금술이란 것은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을 연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연금술사들은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비법을 알면 값싼 물질을 값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야, 너무 좋은 거 같아. 일부러 그러시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일부러. 네. 네. 물론 황금을 만들고자 한 시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근대 화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은님, 예. 네. 왜 화학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신소재공학과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화학 예, 소재도 오늘 이제 화학의 일부. 네, 화학의 대변 그렇죠. 특집으로 신소재공학과 송창은 연구원님 모시고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화학 또한 이제 다른 융합 연구를 위해서 신소재공학이라든지 이제 물리화학, 그쵸. 물리과라든지 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님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네. 여러 가지를 포괄해야지만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소재도 결국 화학으로 나오죠. 네. 아, 그리고 고대 연금술사들의 시도 중에는 지금 보면 좀 엉뚱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네. 하는 그런 값비싼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였는데 네. 한 예로 연금술이 취미였던 독일의 상인 헤닝 브란트는 네. 금을 만들려는 실험을 하던 중에 소변에서 번쩍이는 빛을 발견하고 그 후 자신의 소변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썩기 시작할 때까지 놓아두었다가 끓여서 모래와 함께 가열하는 실험을 했는데 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15번째 원소인 인입니다. 아. 15번째. 15번째. 와, 15번째 인이군요. 15번째. 인을 발견했군요. 금을 금인 줄 찾으려다가. 알았는데 인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재미있는 분이네요. 이거. 아니 헤닝 브란트. 헤닝 브란트 재미있는 분. 아니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빨개지셔가지고 네 잘하고 지금 계십니다. 약간 남이춘님 때문에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 세상 모르겠다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캐릭터 이러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러면 만들어진 게 인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인의 발견이 소변에서 네. 왔다. 네. 그러니까 소변이 보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어갖고 예. 그게 금인 줄 알았는데 그 막 쪼려 보니까 예. 인이었다. 쪼려 오줌을 쪼려 보니까 인이었다. 재밌네요. 연금술이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화학의 뭐 기구라든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막 보니까 뭐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합성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던데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연금술 같은 경우에 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소와 원소를 핵융합으로 붙여서 금을 네네.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극소량이라서 저희가 사용할 만큼 되진 않고요. 이 다이아몬드는 거의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연을 고온 고압에서 눌리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체를 완전히 태워서 압축해서 이제 돌아가신 어르신을 이제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강아지도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금술이 진짜 금을 만드는 거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라색 같은 금에 준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비료 같은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료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옛날에는 아까 뭐 궤도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토지에서 더 많은 양의 곡물을 생산하려면 네. 비료가 필요한데 예전에는 그 질소의 그 소스가 그 동물들의 변인데 남미나 뭐 그다음에 유럽의 에스토니아에 가면은 이제 동물들의 변이 쌓여서 네. 산이 된 곳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광석을 캐서 이제 비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거기를 예, 그 지역을 변석을 캐려고 전쟁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연금술이라는 게 진짜 금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면 현재는 금에 준하는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게 현대 화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의지가 계승되고 있지만 지금 방향은 확실히 현실적이 됐군요. 근데 이 인공 다이아몬드는 단가가 안 나와서 그렇죠. 고화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그만큼의 단가가 안 나기 그렇죠.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럴 그래서. 바에 그냥 사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들어서는 단가 많이 떨어졌다고. 큐빅 아닙니까? 큐빅일 수도 있어요. 예. 뭐 다이아몬드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그쵸? 순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인 화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인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주기율표 떠오르는데 오늘 또 이 주기율표 스카프를 또 선물로 진짜? 주셨어요. 와. 나도. 주기율표 넥타이랑 넥타이랑. 네. 나 괜찮은 내 거 자리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니 처음에 딱 왔을 때 늦게 오면 넥타이- 아니고 선착순이야. 예. 안 합니다. 이거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쁘다. 아니 어쩐지 엑소가 넥타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어디 가나? 면접하고 왔습니다. 네. 예. 또 재밌네요. 아니 왜냐면 주기율표라는 게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 재료 하나하나를 특성을 알아야지 뭘 섞던가 구조를 어떻게 하던가 해서 새로운 게 나올 텐데 그거가 좀 정리되는 게 주기율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의 개수는 118개이고요. 자연에서 발견된 게 93개인데 원자 번호라는 이 순서를 매기는 게 있는데 순서들을 매겨 보니까 빈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빈 번호를 이 퍼즐을 채워보고자 새로운 인공적으로 이 원소들을 더 합성해서 총 118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는 93개면은 근데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다 합친 게 118개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럼 그 20몇 개는 우주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했었는데 너무 불안정해서 뭐 마이크로초원에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졌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면 합성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있는데 진짜 짧은 그쵸. 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관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원소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원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기존의 원소들을 이 핵융합과 같은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1937년에 인공적으로 테크네튬이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게 합성되고 이름이 어려운 게 많아요. 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자기들의 과학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이제 국가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면 프랑슘, 뭐 아메리카슘, 일본은 니오슘이란 걸 개발했고 그런 것도 있던데요. 아인슈타인륨. 네, 이름을 딴 네, 맨델레늄, 노벨륨 이런 거 우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말잇기 할 때 필승 전략으로 몇 개를 외워두시면 그렇죠. 춤 나오면 끝입니다. 네. 와 이거 예. 진짜 끝말잇기 화학자분들은 엄청 네, 유리하겠네요. 그쵸. 네. 저는 못 외웁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사실 이제 구멍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원래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이렇게 뭔가 만들었을 때 패턴이 있고 이 패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네. 근데 이게 다들 이제 이거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맨델레프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씩 나오니까 나중에 너무 신기한 거야. 채워져. 네, 정말 거짓말처럼 빈칸에 다 뭐가 있어.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우주에서 온 거잖아요. 우주의 시작 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합성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결국은 뭉쳐지고 핵융합하고 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수소, 헬륨, 산소, 기소, 철 이렇게 점점 무거운 걸로 합성되다가 결국 우리 몸을 이루는 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우리 몸도 대부분 탄소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 쪽에서는 뭐 별에서 온 그대 이거를 저희가 좀 많이 써요.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우리는 초신성의 후예다. 우리는 우주 쓰레기다. 우주의 먼지로부터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화학에서도 많이 합니까 이런 얘기를? 여자 꼬실 때?
여자 꼬실 때 너는 뭐 모든 아이템을 거기다가 쓰지 말고. 아니 뭐 일본 강님이 그걸 많이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유남이라서 네. 아 쓰지 않습니다. 그러셨구나. 아이고 엑소 실수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화학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일단은 스튜디오를 좀 가깝게 있으니까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쭉 보시고 진짜 약간 TMI로 이거는 진짜 남들이 화학이다. 뭔가 설명했을 때 네. 물병? 놀랄 정도로 이거요? 물병?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도 완전 화학이죠. 네. 마이크 뭐 컴퓨터, 종이, 펜 뭐 다 사실은 화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뽑는 게 어렵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쵸. 네, 그러면- 반대로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볼펜도 화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볼펜이 왜 화학이에요? 일단 케이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네. 이제 잉크는 염료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천천히 나오게 하도록 이제 어떤 모세관에 의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소재들도 이제 뭐 화학 소재가 되겠죠. 아 재밌어요 관점이. 왜냐면은 그 이제 물리학자들은 다 물리라 그러거든. 볼펜에 잉크가 나오는 것은 이제 중력 때문에 흘러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얘네들 네. 플라스틱이 뭉치고 이거 결국은 전부 다 이 양자역학에 의한 거다. 그래봤자 그거 전부 다 이제 생물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결국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됩니다. 모든 거는 빅뱅입니다. 모두 빅뱅 없으면 한점에서 아무것도 없어. 시작했어요. 그 예. 빅뱅마저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있기 빅뱅 때문에. 때는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표정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신소재 뭐 예. 한마디 할 거 없나요? 재료가 근본이죠. 모든 것은 재료다. 재료다. 아 좋습니다. 모든 건 또 무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의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제 기존 기술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화학 소재 및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도 필수적인 화학 산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화학이 중요하긴 하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어벤져스도 토르가 그 스톤 브레이커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다가 이제 목 따지 않습니까? 타노스. 타노스. 네. 화학입니다. 물리 아닌가요? 화학이죠. 뭐가 화학이에요? 그 스톤 브레이커를 무기가 화학적으로 화학이라는 만들죠. 거죠? 예, 그렇죠. 화학적으로 연금술처럼. 그렇죠. 왜냐면 약간 주조를 하니까. 예. 재밌네요. 네, 예. 재밌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화학이 없으면 다양하게 못 입을 거라고. 네네네, 그렇죠. 합성 염료도 개발되기 전까지는 색깔 있는 옷은 귀족들이나 가능했고 옷 색깔은 신분을 상징하고 계층을 구별하는 가장 큰 수단이었어요. 약간 그 뭐 비단 같은 거 그런 그렇죠. 거 말하는 아, 그럼 예전에는 무슨 색이었어요, 옷이? 이제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을 띠는 천연 염료가 가장 구하기 쉬운. 그게 무슨 색이에요? 예를 들어 뭐 양털 오시면 양색. 오 박사님이 네. 얘기하실 겁니다. 네, 오 박사님. 폭탄을 돌리시네요. 네.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천연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색깔 가진에서 추출해서 그것을 추출해서 모은 다음에 이제 우리 옷감을 염색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 빛의 스펙트럼에서 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이 합성과 아니면 추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그 동서양에서 황제의 색깔이라고 해서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네, 그래서 저기 영국의 화학자가 이제 보라색 합성 염료를 합성하기 전까지 빨간색 이 천연 염료가 대량 생산해서 이 산업혁명 때 이루어졌는데 이 맨체스터 지방에서 이제 거기 산업혁명 때 섬유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빨간 그 색으로 이제 염색한 이 옷감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맨유가 약간 빨간 옷인가요? 아, 그거를 제가 저도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갑자기 했기 생각이 때문에 되게 네, 신선한 생각. 구글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 네, 접점을 찾지 못해서 그 그래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그러니까 그 네. 박지성한테? 스포츠 아나운서. 주윤호 박지성? 아 근데 재밌다. 왜냐면 보라색이라는 색깔이 황제의 색 얻기 힘들어서. 왜 얻기 힘들죠?
양자역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이 어려운데 예. 보라색은 이제 에너지대가 높은 그렇죠. N을 반사하고 이제 에너지대가 낮은 애를 흡수해야 되는 건데 보라색을 하려면 에너지대를 낮은 애를 흡수하는 물질이 이제 이 대기 중에 자외선에 맞아서 쉽게 그쵸, 이제 그쵸. 쉽게 이제 못 분해되는 들어와서. 현상에서 쉽게 이제 분해돼서 이제 발해기 때문에 보라색이 예. 어렵다고 합니다. 재밌다. 이건 진짜 이 정도는 저희 이제 청취자들이 그냥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설명도 쉽게 해주셨고, 그래서 보라색이 자연적으로는 쉽지 않군요. 화학이 화장도 좀 길어야 되는구나. 화학이 없었다면 약간 계층 구분도 안 되고. 그쵸. 뭐 왕부터 뭐 저기 노예까지 다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 친구분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사회과학적으로 저희는 이제 정치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방송입니다. 예, 저 계층 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자이신가 봐. 우리가 빨래할 때 옷 속 뒤집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폴리에스터로 된 네. 옷이 가장 좀 보편적이고 네, 네, 대중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좀 만들? 요게 좀 덜 상하지 않나요? 폴리에스터가? 오래 입을 수 있어서인가요? 가격도 있고 덜 상하기도 하고 섬유를 만들었을 때 강도도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천연 섬유를 얻었죠. 식물성으로는 이제 그 면이나 마 아니면 동물 섬유로 모나 이제 실크 같은 거 얻었는데 이제 모나 이런 실크 같은 건 비싸서 이제 대중들이 입기 힘들었고 드라이 줘야 되고 또. 네네. 그때는 드라이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드라이 안 주면 어떻게 빨았죠? 있어요. 네. 신기하네. 저는 되게 요즘에 뭐에 빠졌냐면 예. 네. 모달 소재의 잠옷에 빠졌어요. 모달? 네. 모달이 뭔가요? 그게 무슨 너도 밤나무에서 채취한 무슨 뭐 그런 거래요. 천연 섬유네요, 결국. 네. 네. 근데 글쎄요. 천연은 예. 적은 양의 천연 추출물만 들어가더라도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도 밤나무 약간 묻히면은 네. 바로 네. 천연 예. 모달?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합성 있겠네요. 섬유죠. 뭐 근데 궁금하네 모달. 좋아요 모달? 엄청 부들부들하고. 부들부들. 근데 네. 다 옷이 뭐 까칠까칠한 거 있으니까 사포도 아니고. 근데 약간 명소나 저는 훨씬 입고 있는 옷 중에 부드럽지 않은 옷을 못 봐가지고. 그렇긴 하지. 제가 나중에 예, 한번 입고 모달- 오세요. 한번 저희 그 모달 라이브 한번 방송 입고 한번 오시죠. 하도록 저희 공개 하겠습니다. 방송 때 저 모달 입고 한번 하셔 셋이. 저희 12월 달에 또 하지 않나요, 공개 방송? 일단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있습니다. 아니 공개 방송을 좀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잠옷 파티. 잠옷. 파자마 수면에 모달은 좋다. 아니더라도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다 같이 파자마. 꼭 강당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작은 공간에서 다들 찜질방. 잠옷 입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재밌겠네요. 같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해봤고요. 네, 컨셉으로. 네, 우리 그럼 합성섬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 공개 방송할 때 나일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나일론 얘기했었죠. 나일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예, 요거 만드신 분이 이제 캐러더스라는 분이죠. 캐러더스라는 이분이 성격이 되게 좀 소극적이고 네. 조금 이제 그 강직하신 분이셨죠. 네, 네. 예, 그래갖고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분 사실 굉장하신 분인데, 맞아요. 예,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발명품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약간 상업적으로 쓰는 것 자체를 네.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지금 계셨으면은 막 이렇게 그 공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웹하드 자료 같은 거. 그쵸? 왜냐면은 순간 뭐라 생각. 자기가 이제 가치를 갖고 있어 이걸로 돈 버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퍼주고 막 이러신 분이거든요. 공유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분인데 이때 너무 상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일론 때문에 본인이 좀 우울증도 많이 시달리고 네. 이분이 뭐 41살에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쉬운. 운명을 달리하셨던. 예, 좀 아쉽죠. 뭐 옷 말고 또 어떤 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화학 이야기 중에 먹는 거 있지 않을까요? 먹는 거 뭐가 있나요? 오 박사님? 네, 먹는 것 중에서 뭐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겠죠. 네. 일전에 사람들은 이제 정말 어이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물을 잘못 마셔서 뭐 수인성 병 때문에 이렇게 그쵸. 뭐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장티푸스 이런 걸로 매년 아시아에서만 수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법이 개발되어서 이제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됐는데 뭐 아리수 드시나요? 저는 아리수 알았으면 먹습니다. 저 먹습니까? 먹는데 그 아리수 생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생수통에 들어있는 거? 부산 사람이라서. 아니 아리수가 생수통에서 이렇게 팔아요. 생수통에 넣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딱 먹으면은 수돗물 맛이 나. 딱 먹어도 이건 확실히 수돗물 맛이 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예 서울시 화이팅. 미국 분들은 수돗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냥 그쵸. 외국 분들은 설거지 하다가 목마르면 컵에다 이렇게 하고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샤워하다가도 그냥 네. 샤워하다가도 갈증 난다고 먹고. 그래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샤워기에서 입을 벌리고. 영화에서 샤워하다가 물 먹는 장면이 나와요? 보고 있는데 무슨 영화지? 잘못 봤나? 근데 아무튼 근데 뭐 영국 같은데도 음식점 가면은 거기 이제 물을 다 돈 내고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토워터라고 달라고 하면은 걔네가 그냥 수돗물을 떠서 주는 게 있거든. 이건 물이에요. 그래서 가면 계속 그거 달라고. 그 설거지하는 곳에서 주는 거 아니야?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컵에다가 물을 담아 오는데 그냥 맛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영국에 사시는 분들 유튜브에 그 브이로그만 봐도 예.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컵을 이렇게 수돗물을 따라서 마시더라고요. 그 영국이 그 음식 맛이 없어갖고 물 맛도 모르는 거야. 예. 물백 채운다고. 뭐 장어파 이런 거 먹는 애들인데 뭐 물 맛을 알겠습니까? 어쨌거나 수돗물이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화학 처리가 다 됐다는 거죠. 네. 그거는 뭐 배관 문제나 이런 거는 뭐 개인의 어떤 판단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니 이거 큰 겁니다. 이게 화학이 이 수돗물을 정화하는 거 이거 진짜 큰 거죠.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역시 화학은 위대합니다. 화이팅.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한 20세기 때에 비해서 인류가 굉장히 수명이 막 진짜 3-40년 이렇게 는 이유가 가장 큰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 가지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아니 맞아요. 정화 시설, 그다음 백신, 그다음에 하나가 그 항생제 개발. 뭐가 하나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좀 비료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농약과 화학 비료인데요. 네. 농약은 좋은 점이 아주 많죠. 그렇죠. 네, 잡초나 해충에 대해서 보호해서 농작물을 수확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못 사용되면 마치 독약처럼 유해한 것으로 취급받아서 지금 인식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농약과 화학 비료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가 벌어졌을까요? 퀴즈입니까? 1번. 예. 저희 약간 그 인강인 줄 알았어요. 어떤 일 저희 그런 온라인 교육 받으면은 없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그 고르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다 스킵하는 거. 띵동. 그런 느낌인데. 1번.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한 50평 정도의 땅을 경작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음식물이 뭐 벼가 나와. 근데 농약이 없었으면 거기서 밥 한 2공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농약을 썼기 때문에 밥 100공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2공기밖에 못 먹을 걸 100공기를 먹게 해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농약이라는 게 결국 당연히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 해충으로부터 지키는 거니까 농작물을. 근데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가 농약 탓이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분들 이거 중력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하려는 그 시도가 잘못된 거지. 뭘 먹어서 죽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당연히 농약은 무언가를 죽이고 쫓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몸에 무조건 안 좋죠. 근데 이게 했던 긍정적인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농약이 뭐 몸에 안 좋다는 인식도 있기는 있고 또 막 그쵸. 왜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 농약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껍질이 사실 영양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근데 껍질을 깎아먹는 이유도 농약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분 먹는데 농약까지 먹으면 안 좋을까 봐. 좀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약을 해도? 네, 저희 화학자들은 전보다 이제 더 적은 양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화학연구원에서도 친환경 제초제를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그라목손이라고 사람한테도 유해하고 엄청 안 좋죠. 요즘에는 이제 예. 선택적으로 개발된다는 것도 그러면 정말 껍질째 과일도 먹어도 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결국에는 화학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학 제품 들어가면 건강에 좋지 않다. 가급적인 뭐 화학 과정 거치지 않은 음식이 좋다. 뭐 이런 말인데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시는 농약 나오면 이거 딱 해소된다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농약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이 더 좋다. 뭐 이런 아니면 인식. 좀 거쳐야 된다. 네. 사실 우리나라만큼 식품 법규가 까다로운 나라는 솔직히 몇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식품 첨가물이 불안하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과학적으로 안정된 식품 첨가물을 꼭 필요한 용도에 최소한의 양만큼만 사용한다면 우리의 식생활을 더욱 오랫동안 네.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재밌는 화학 이야기?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지하철 탔습니다. 저 엑소는 거의 차로다가 데려다 줍니다. 네, 그 도련님이라서 제가 도련님이라서 예, 저기 그 진짜요? BMW 타고 왔습니다. 정말이요? BMW 1 시리즈라고 걸어가던데? 1인승인데 구인 자동차입니다. 예, 자기가 발로 밀어요. 저는 차 타고 왔어요.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화학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뭐 큰 범위에서 화학이겠지만 좀 더 혐의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을 들 수가 있겠죠. 뭐 카시트, 에어백, 안전벨트와 같은 이 섬유 제품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건 주로 나일론으로 만들어지고 뭐 계기판, 뭐 콘솔, 핸들 그리고 범퍼 같은 건 이제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이제 타이어와 일부 내장재 같은 것들은 이제 고무 소재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발전 추세는 경량화와 전지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제 일전에는 핸들도 금속이었고 범퍼도 금속이었는데 이제 플라스틱이 됐듯이 그렇죠. 점점 더 플라스틱 양을 늘려서 자동차를 가볍게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해서 연료를 저감하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지화로서 이제 무거운 이제 내연기관 대신에 전지 뭐 충방전하는 그런 테슬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전기차 같이. 있어요. 수소 네네. 네, 계속 하시죠. 수소 전지도 뭐 큰 범위에서 수소를 물로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전지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뭐 경량화 이러면서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네. 요즘 또 추세가 미세 플라스틱 되게 없애야 그치, 된다. 환경 때문에. 뭐 큰 예로 우리 그냥 카페만 가도 요즘은 다 빨대나 이런 거 전부 다 그 종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이 요즘은 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안경이라든지 자동차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당장에 줄이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은 그래도 몇 년, 수십 년을 쓰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단 몇 분을 쓰는 빨대나 비닐봉지가 윤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생분해를 된다던가 아니면 재활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이제 해양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연구원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뭐 생분해나 그쪽 관련해서 지금 뭐 연구하고 계신다는데 최신 뭐 그런 연구 동향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뭐 플라스틱을 빠르게 분해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나왔다라던가. 그거 2부에 하기로 했습니다. 엑소 진짜 분량증 좀 얻어보려고 지금. 대본을 읽지 않고 왔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안 읽으니까 뭐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뭐 하나 되게 똑똑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순간 나도 엑소가 저기까지 갔나 했더니 역시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아니 저는 공감하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최소 10년을 쓰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써야죠. 왜냐면은 이거를 10년 쓰는 거는 사실 다른 거를 10년 쓰는 거에 비하면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금속을 한 몇 초 쭉 빨아먹고 버리지 않잖아요. 예, 근데 오직 플라스틱만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차량에 쓰이는 플라스틱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어떤 거는 저는 가죽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플라스틱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으로 약간 인간의 손에 닿는 것들이 어떤 거는 가죽 느낌을 주는 플라스틱이 있고 이게 다 좀 사람의 감성에 좀 맞게 설계가 됐다 그러던데. 네. 요즘은 그 화학에서도 감성공학이 들어와서 이제 촉감이라든지 냄새 그리고 이제 뭐 가소제도 이제 그 퓨움도 이제 무해한 것을 가려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마 가죽 느낌 나는 거는 일전에는 이제 PVC 소재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이제 소재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네요. 그 운전하실 때 보면은 우리 남해춘님도
이게 가죽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그 전부 알아요. 플라스틱이에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기 위에 말하는 거잖아요. 뭐 위에 거기도 있고 네. 우리 그 문 쪽에도 있고 이거 닿는 부분에 이런 가죽인가 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게 꽤 있어. 되게 신기하다고 처음에. 입는 거, 먹는 거. 그럼 이제 네. 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택 용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흔히 PVC로 알려진 폴리염화 비닐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이 폴리염화 비닐 PVC는 관리하기 쉬운 원목 무늬 바닥재, 그리고 때가 쉽게 타지 않는 벽지,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창틀 등의 폴리염화 비닐로 되어 있거나 코팅되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나무나 종이 또는 천연 섬유에 비해 경제성이 좋고 화재에 강하고 이제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VC 이거에 또 이제 지하철의 화재 때문에 네네. 그게 다 PVC로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죠. 들었거든요. 이제 의자 소재 같은 것도 네네네. 예전에는 약간 그 섬유라던가 잘 탈 수 있는 그런 소재였는데 다 그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이제 고분자 관련 이제 화학 소재들이 이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예. 창은님이 그 유튜브 영상 찍으셨잖아요. 예. 아까 저도 같이 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네. 송박. 근데 이 송박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분을 쑥송박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거기 앉혀서 촬영을 시키신 거지? 아니 편집을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귀엽습니다. 네, 한 번씩 또 봐주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화학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태진님께서 스포츠 아나운서셔서 이제 스포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스포츠는 장비빨이죠. 네, 그래서 과학 소재 발전으로 네, 그 스포츠 기록과 이제 박진감이 넘쳐졌습니다. 그쵸. 구기 종목에서는 이제 구속이라든지 변화, 그래서 뭐 매년 그 야구공이 바뀔 때마다 뭐 투수가 불리하니 타자가 불리하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골키퍼가 불리하니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예. 기록 경기에서는 이제 마찰력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게 있고 이 장비빨 때문에 큰 사건이 있었던 스포츠가 있습니다. 예. 수영? 예, 수영. 첨단 수영. 맞아요, 네, 맞아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옷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그렇게 돼서 이제 샥스킨이란 기술인데 이제 그 상어의 표피를 이게 무사하게 따서. 만드는 예, 기술이라서 예, 예. 이제 수영 선수들이 이제 훈련 플러스 이제 소재를 찾으러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 연맹에서 이제 이거는 장비빨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해서 현재는 지금 전신 수영복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근데 이 상어 표피를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통 수영을 하면은 무조건 마찰력이 없어야 되니까 무조건 매끄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어 피부를 보면 되게 오돌토돌해요. 그래서 근데 상어 되게 빠르잖아요. 혹시나 해서 똑같이 만들어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찰을 생기게 하는 그런 오돌토돌한 게 있으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관련 논문이 나왔는데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물살이 가면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가 중간중간 생기면 마찰력이 훨씬 더 줄어든대요. 그렇군요. 작은 소용돌이를 주변에 만들어주니까 네. 그게 아까 뭔가 예. 로켓처럼 작용하는 건가요? 요게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물속의 그 상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정확한 비유는 안 됩니다. 왜냐면 물속이랑 그 다르니까. 대기랑은 유체가 좀 다르니까.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주 매끈한 자동차보다 뒤쪽에 이제 꼬리가 달려 있는 스포일러라고 하죠. 요게 있는 쪽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은 매끄러우면 이제 공기가 비는 만큼 압력이. 얘가 그 뚫고 지나가면서 뒤쪽에서 얘를 잡아당겨요. 네, 왜냐면 얘가 공기를 딱 치고 지나가니까 빈 공간이 지나간 차를 다시 끌어당깁니다. 압력 때문에. 근데 이거를 뒤에 꼬리로다가 찢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스포일러를 하는 거거든요. 공기를 찢어버리는 요 진공을. 그래서 요걸 깨주면서 얘가 이제 그걸로다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건데 그거랑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그 작은 소용돌이 역할 그다음에 맞아요. 골프공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들 이런 게 좀 비슷한 역할을 네. 할 것 같아요. 예. 생체 모방에 유체 역학이 되게 어려워요. 해석도 어렵고 예, 왜 그런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아직도 많고 비행기 꼬리 날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탁구공 있잖아요. 네.
탁구공이 원래 소재가 되게 이제 스핀을 잘 거는 이제 수비형 선수랑 공격 잘하는 이제 공격형 선수가 있는데 스핀이 잘 걸릴수록 수비형 선수가 유리하대요.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스핀 잘 걸리는 선수, 수비형 선수한테 되게 유리한 탁구공이었는데 그게 너무 잘 타니까 비행기 옮길 때 이게 사고 한번 났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타는 소재로 바꿨대요. 국제 규격이. 아, 공이 너무 불에 잘 타니까. 네네, 안 타는 소재로. 아. 근데 그게 스핀이 잘 안 걸리는 거야.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관련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렇군요. 자,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과장창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상당히 네. 아닙니다. 왜요? 아,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욕이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녹음할 수 있어요. 편하게 정말 녹음한 것 굉장히 같아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프로는 프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박사님. 네, 저도 방송이 처음이라 네. 많이 떨리네요. 그리고 세 분이 잘해주셔서 아유. 근데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오 박사님 굉장히 잘하셨고 우리 송방님이 2부에서 좀 분발하시지 않을까. 아 근데 캐릭터가 네. 확실해서 괜찮아요. 좀 풀리고 계세요 지금. 네, 예. 다들 또 재밌게 즐겁게 들으셨을 거예요. 분량은 2부에 송방님이 더 많습니다. 제가 분량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홀가분해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대한민국 모두가 과거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화이팅!